안녕하세요. 저는 말하기를 살펴 이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정현주입니다. 제 소개가 왠지 거창한가요? 말하기 스킬을 배우기 위해 들어왔는데 뭔가 성찰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26년간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쏟으며 임했던 저의 첫 직업이었던 지상파 방송사 소속 아나운서로서 역할을 꽤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말을 살피는 일은 결국 나의 모든 것을 살피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말하기에 관한 실용적인 이야기부터 조금은 철학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 하지만 알고 보면 모든 것이 전곡을 찌르는 내용일 수 있는 말하기의 정석과도 같은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공적인 말하기란 어떤 말하기를 뜻할까요? 쉽게는 사적인 말하기와 대비해보면 그 뜻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공적인 말하기를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공식적인 관계의 사람들과 공식적인 공간에서 공식적인 주제를 가지고 나누는 말하기로 정의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조직에서 행하는 모든 말하기가 공적인 말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아주 친한 동료와 화장실에서 비밀스럽게 나누는 조직의 누군가에 대한 평가. 어찌 보면 말 그대로 비밀 대화이기 때문에 사적인 말하기가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친한 동료라 할지라도 공적으로 맺어진 관계이고 화장실이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나눈 대화이기 때문이죠. 그 대화 주제 역시 조직의 누군가를 대상으로 했으니 더더욱 공적인 대화에 속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또 어떨까요? 회의실에서 나누는 아이스 브레이킹용 스몰 토크. 본격적으로 공적인 주제가 아니니 사적인 말하기에 속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역시 공적인 관계에서 부드러운 관계 맺기의 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공적인 말하기에 속합니다. 이렇게 보니 우리가 조직에서 나누는 거의 모든 말하기 상황이 공적인 말하기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여러분의 공적인 말하기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조직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보고나 발표, 그리고 회의 등에서 말하는 다양한 공적 말하기의 형태가 있겠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적인 말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사실 말이죠. 저는 지금 부담스럽다는 표현을 썼지만 개인에 따라서 그 부담의 정도는 다 다를 것이고 직책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부담감을 넘어서 공적인 말하기에 대해 피하고 싶을 정도로 불안감을 느끼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정도인 사람들이 있을까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7년여간 주요 정부 부처의 장관과 차관 등 고위공직자를 교육했던 경험을 떠올리거나 또 기업에서 책임감이 클 수밖에 없는 분들을 상대로 깊은 대화나 코칭을 하다 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공적인 말하기에 대해서 생각보다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공적인 말하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나요? 부담스러우실까요? 또는 불안하거나 두려우신가요? 제가 이렇게 비슷비슷한 표현으로 느껴지는 질문을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공적인 말하기에 대한 각자의 감정을 정리하고 조금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더 이상 난 발표 불안증이 있어. 난 무대 울렁증이 있어. 난 회의에서 말하기가 부담스러워 같은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공적인 말하기에서 느껴지는 단지 불편한 마음에 그 감정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기로 하죠. 대신에 왜? 라는 물음을 통해서 감정에 갇힌 상태에서 벗어나 생각의 영역으로 이동해 보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뇌는 대뇌에서 생각을 주로 담당하고 변연계에서는 감정과 기억을 관리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주로 변연계에서 일어나서 대뇌로 퍼지는데요. 감정이 퍼지면서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많이 하면, 즉 대뇌를 더욱 활성화시켜주면 그것만으로도 쓸데없는 감정이 생기는 빈도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저 말하기가 두렵다고 느끼는 것과 말을 할 때 무엇 때문에 불편하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하기가 두렵다고 느끼는 데에서 머물지 말고 왜 두려운지, 불편한지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살펴보고 집요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적인 말하기를 할 때 무엇 때문에 불편하실까요? 조리 있게 생각을 정리해서 말로 표현하는 게 쉽지 않기에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는 괜찮은데 조금 공식적인 발표나 보고를 할 때는 이상하게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끼면서 불안함을 인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또는 나의 목소리가 그리 좋지 않다고 여기면서 공적인 말하기를 피하게 된다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이신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죠. 떠오르는 불편한 요인들이 있으실까요? 여러분은 이제 공적인 말을 잘하기 위한 첫 단계를 시작하신 건데요. 이제는 그 불편한 요인을 하나씩 살펴서 해결해 나가면 될 일입니다. 말 센스는 타고나는 거지. 그런 한두 가지 요인을 없앤다고 갑자기 좋아질까 싶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아무리 천재적인 피아니스트라고 해도 연습 없이는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없듯이 말하기 역시 타고난 센스 하나만으로 제대로 말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말 센스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도 꾸준히 연습하고 훈련한다면 말하기는, 특히 공적인 말하기는 탁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기 연습 안 해보셨죠? 아니다, 난 노력을 했다 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배워서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해보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운이 좋게도 26년간 공적인 말하기를 목적으로 말하기를 살펴온 꽤 탁월한 국적인 말하기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저를 만나셨습니다. 앞으로 말을 잘하는 방법을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익히고 내용면이나 형식면에서 말하기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훈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을 잘하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지 저와 함께 차근차근 느껴보시죠. 감사합니다.